서울의 12월 거리는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덮여 있었고 사람들은 목도리를 목까지 끌어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그 추위 속을 한 노인이 구부정한 등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곳곳에 묻은 낡은 점퍼는 이미 몇 년은 입은 듯 보였고 털모자를 푹 눌러써서 얼굴의 절반은 가려져 있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끄는 손수레에는 찌그러진 박스와 신문지, 페트병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폐지 줍는 노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이 바로 자산 300억 원을 보유한 유리푸드 65세 강유리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강유리 회장은 젊은 시절 단돈 50만 원으로 떡볶이, 푸드트럭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썰고 소스를 끓이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죠. 손은 항상 기름때에 절어 있었고 겨울이면 찬 바람에 트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년, 20년이 지나면서 푸드트럭은 작은 분식집이 되었고 분식집은 공장이 되었으며 마침내 중견 식품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유리떡볶이 브랜드는 이제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유명 브랜드가 되었죠. 하지만 성공이 가져다 준 것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먼저 돈부터 계산했어요. 얼마나 투자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지. 진짜 강유리가 아닌 강유리의 재산만을 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만큼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지훈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했을 때 강유리 회장의 마음은 기쁨보다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꼭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지훈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도 강유리 회장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간 경험했던 수많은 배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투자를 빌미로 접근했다가 사라진 사업 파트너들, 친구인 척하며 돈을 빌려간 후 연락을 끊은 지인들, 심지어 조카까지도 그녀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기억들이요. 또 내 돈을 노리는 여자겠지. 내 순진한 지훈이를 이용하려는 거야.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해졌다고 자부했던 강유리 회장이었지만 그 예리함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강유리 회장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여자의 진심을 확인해 보겠다고요. 만약 그 여자가 정말 돈을 노리는 거라면 가난한 할머니에게는 절대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테니까요. 강유리 회장은 일주일 동안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낡은 옷을 구해왔고 연기도 연습했어요. 거울 앞에서 목소리를 떨게 하는 법, 어깨를 움츠리는 법, 걸을 때 다리를 절룩거리는 법까지 완벽하게 익혔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을 피해 들어간 골목 끝에 작은 분식집이 하나 있었어요. 진심분식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달린 곳이었죠. 간판 글씨도 좀 발해 있었고 가게 자체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떡볶이와 튀김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마치 어릴 적 동네 분식집 같은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강유리 회장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일부러 몸을 더 웅크리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가게 안은 예상보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강유리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연습한 대로 목소리에 힘을 빼고 어깨를 더 움츠렸어요. 너무 춥고 배고파서 혹시 떡볶이 한 그릇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그때 카운터 뒤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9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화려한 미모는 아니었지만 정갈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강유리 회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경계심이나 귀찮다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순수한 연민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집 딸 같은 친근함이 있었어요. 이거 먼저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윤지연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여자는 망설임 없이 뜨끈한 오뎅, 국물이 담긴 뚝배기를 강유리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솟아오르는 국물에서는 진한 다시마 향이 났어요. 앉으세요, 어머니. 여기 따뜻해요. 지연은 강유리 회장을 카운터 옆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 자리는 보일러 바로 옆이라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요. 가게 안쪽에서는 지연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가 마늘을 까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어 있어서 오래 서 있기는 힘들어 보였지만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뭘 그리 망설여요. 배고프면 먹어야지요. 지연의 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로 강유리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떡볶이 끓이는 솜씨가 좋아요. 천천히 많이 드세요.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몸속 깊은 곳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더 따뜻했던 건 국물이 아니라 이 모녀의 마음이었습니다. 강유리 회장은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어요. 계산 없는, 조건 없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유리 회장의 목소리는 연기가 아닌 진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매일 찾아간 진심분식, 그리고 또 다른 시험. 그날 이후 강유리 회장은 매일 진심분식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떡볶이를, 때로는 순대를, 때로는 오뎅 국물만 주문했죠. 매번 같은 초라한 차림으로, 같은 떨리는 목소리로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 모녀는 단 한 번도 그녀를 귀찮아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지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드실 게 부족하시면 김밥도 싸드릴까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걱정돼요. 일주일째 되던 날에는 지연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 근처에 사세요. 집이 많이 추우신가 봐요.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오히려 그녀가 오지 않는 날이면 지연은 걱정스럽게 문 밖을 내다보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안 오시네.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강유리 회장의 마음에는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다른 사람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것도 연기일 수 있으니까요. 가난한 할머니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쌓으려는 계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강유리 회장은 더 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 강유리 회장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진신분식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했죠. 강유리 회장이 신음소리와 함께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수레가 넘어지면서 안에 있던 폐지들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아이고, 아파. 강유리 회장은 연기를 하며 다리를 부여잡았습니다. 과연 누가 도와줄까요? 아니, 애초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추운 겨울밤에 초라한 할머니를 도와주려는 사람이요. 그런데 30초도 지나지 않아서 가게에서 누군가 뛰어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앞치마도 벗지 않고 달려온 건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강유리 회장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지연의 얼굴에는 진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연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진심 어린 걱정이었어요. 다리가 아파요. 어머니,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천천히 일어서세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강유리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가게에서 지연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소리쳤죠. 지연아, 뭘 꾸물대니? 어서 병원으로 모셔가야지. 네, 엄마. 지연은 망설임 없이 마른 강유리 회장을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몸무게가 나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성인 한 명을 업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아요. 금방 병원 갈게요. 지연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꾸준한 걸음으로 근처 정형외과를 향했습니다. 강유리 회장은 지연의 따뜻한 등에서 그녀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빨리 뛰고 있었지만 그 박동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파스와 진통제만 처방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큰 문제 없대요.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지갑을 열어 진료비를 계산했어요. 그 지갑 속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이 전부였는데도 지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강유리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이었어요. 진짜로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진짜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며칠 후 강유리 회장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지연 씨. 강유리 회장은 평소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약값이 좀 부족해서. 혹시 말끝을 흐리며 머뭇거렸습니다. 돈을 직접적으로 달라고 하는 건 아무리 친해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연의 반응은 강유리 회장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필요하세요? 지연은 망설임 없이 물었어요. 심지어 귀찮다는 표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한 20,000원 정도면 기다려 보세요. 지연은 즉시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돈을 확인해 보더니 20,000원을 꺼내서 강유리 회장에게 건넸어요. 이거면 될까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 순간 강유리 회장은 알았습니다. 지연의 지갑에는 정말로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날의 매출이 전부일 수도 있는데 그걸 아무런 보장도 없는 낯선 할머니에게 건네주고 있는 거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금의 가식도 없었어요. 그 순간 강유리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들이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강유리 회장은 지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지연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가족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충격과 과로로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고,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걸 들 수 없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16살의 지연이 가장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연은 대학 진학 대신 일을 택했어요. 편의점, 카페, 식당 등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치킨집에서 배달을 나갔어요. 몇 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작은 분식집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진심분식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도 단순했어요. 진심을 다해 요리하고 진심을 다해 손님을 맞겠다는 뜻이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떡을 썰고 야채를 다듬고 소스를 끓였습니다. 밤 10시에 문을 닫을 때까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손은 항상 기름때에 절어 있었고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도 많이 부었습니다. 그래도 지연은 단 한 번도 삶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동생 지우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어머니의 병원비도 꾸준히 낼 수 있었으니까요. 누나, 고생 많아. 내가 빨리 졸업해서 돈 벌게. 대학생인 동생 지우는 누나에게 미안해하며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뭔 소리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누나가 다 할게. 지연은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동생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지연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재료 손질과 소스 준비, 오전 10시 개점, 오후 10시 폐점, 정리와 청소 후 자정의 취침. 365일 중 360일은 이런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바쁜 와중에도 지연은 동네 어르신들을 늘 챙겼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께는 반찬을 가져다 드리고 홀로 사는 할아버지께는 가끔 따뜻한 국물을 끓여드렸어요. 지연이 너 때문에 우리 동네가 살맛 난다. 지연아, 내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동네 사람들은 항상 지연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당연한 걸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지연의 삶을 조사하면서 강유리 회장은 점점 더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자신의 것을 나누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강유리 회장이 지연을 조사하고 있을 무렵 아들 지우는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강유리 회장의 아들 지우는 어머니의 사업 수완을 이어받아 명석한 두뇌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성공이 가져다 준 풍요로움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그의 배경부터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누구인지, 얼마나 부자인지,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런 질문들에 지친 지우는 점점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훈에게 윤지연은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어요. 처음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을 곳을 찾다가 골목 안 진신분식을 발견한 거죠. 화려한 음식점들 사이에서 소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작은 가게가 왠지 끌렸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지연의 첫 인사는 밝고 따뜻했습니다. 손님의 옷차림이나 외모를 훑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손님 하나가 왔으니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친절함이었습니다. 떡볶이 하나요. 네, 맵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보통 맛으로 드릴까요? 떡볶이를 기다리는 동안 지우는 지연을 관찰했어요. 그녀는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습니다. 힘든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어요. 떡볶이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지연이 가져다 준 떡볶이는 정말 맛있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떡도 쫄깃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따뜻했던 건 지연의 마음이었어요. 그 후로 지우는 자주 진심분식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떡볶이가 맛있어서였는데 점점 지연을 보고 싶어서였어요. 또 오셨네요. 단골 손님이시네.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요. 그럼 오늘은 순대도 하나 서비스로 드릴게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지훈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 어떤 계산도 없는 순수한 친절이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지훈과 지연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지훈은 지연의 솔직하고 따뜻한 성격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지연 씨는 정말 특별해요.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한편 강유리 회장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쌓여온 후회와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연이라는 여자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편견만으로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강유리 회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지연의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건물의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망설임이 컸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뒤이어 나온 지연의 어머니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지연아. 강유리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요? 좁은 거실에 어색하게 앉은 세 사람. 강유리 회장은 준비해 온 말들이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만으로 내가 우리 지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연의 어머니가 조용히 차를 내왔습니다. 강유리 회장은 그 따뜻한 배려에 또다시 마음이 찡했습니다. 어머님도 정말 죄송합니다. 딸 같은 지연이를 키우신 어머님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강유리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모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저희야말로
그동안 마음 아프셨을 텐데요. 지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날부터 강유리 회장은 달라졌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를 정식으로 찾아가 차례를 올리고 두 집안의 혼인을 정중히 청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그런 강유리 회장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네요. 지연의 어머니가 강유리 회장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진정한 가족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분주했지만 즐거웠습니다. 강유리 회장은 지연 모녀가 위축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드레스 고르기부터 예식장 선택까지 지연의 의견을 가장 먼저 물어보곤 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180도 달라진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지연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결혼식 당일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예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유리 회장은 하객들 앞에서 지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진정한 딸이 생겼습니다. 지연이를 통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객들도 모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훈과 지연에게 강유리 회장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들 오늘 시간 있을까? 엄마가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차에 탄 지훈과 지연. 강유리 회장은 운전하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린 끝에 차가 멈춘 곳은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햇살이 예쁘게 드는 작은 2층 집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앞마당에는 아기자기한 화단이 있고 뒷마당에는 작은 텃밭까지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디예요? 지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유리 회장은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따라와 봐. 집 안은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거실부터 안방, 작은 서재까지 모든 것이 신혼부부에게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지연은 부엌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여기 누가 사세요? 강유리 회장이 지훈과 지연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살 거야.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너희 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엄마의 선물이야. 여기서 너희들만의 진짜 가족을 만들어 가렴.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닙니다. 꼭 필요했어요. 강유리 회장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가족이란 건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그런데 강유리 회장의 깜짝 선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길 건너편 보여? 저 아담한 빌라 말이야. 지연이 창을 내다보니 정말 깔끔한 이룸 빌라가 보였습니다. 강유리 회장은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연이 어머니와 동생을 위한 집이야. 어머니, 지연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분식집은 강유리 회장은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연이 어머니와 동생을 위한 집이야. 어머니, 지연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분식집은 이제 정리하시고 어머니는 편히 치료받으시면서 아들과 함께 지내세요. 대학생 아들이 어머니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남은 학비와 생활비는 내가 책임질게요.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품어주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벅찼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라는 말 하지 마세요. 강유리 회장이 지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당연한 일입니다. 그날 오후 지연의 어머니와 동생도 새 집을 보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넓고 밝은 집을 본 지연의 어머니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요? 지연의 어머니가 강유리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우리 모두 한 가족이니까요. 강유리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몇 달 후, 지연의 어머니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좁은 쪽방에서 걱정하며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새 집에서 아들과 함께 보내는 나날들은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지연의 동생도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누나 덕분에 우리 모두 행복해졌네. 동생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주말이면 강유리 회장과 지연의 어머니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음식을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모님, 이 나물 어떻게 무치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지연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이라니. 그냥 언니라고 불러주세요. 강유리 회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두 어머니의 대화 속에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이야기들이 넘쳐났습니다. 한 사람은 기업 경영의 애환을, 다른 한 사람은 자식 키우는 보람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위로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집 식구들이 모두 모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강유리 회장이 직접 준비한 음식과 지연 어머니가 가져온 반찬들이 상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지연이 강유리 회장이 만든 갈비찜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 김치도 정말 맛있어요. 지훈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강유리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거든요. 강유리 회장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연이가 정말 좋은 가정에 시집 왔네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깊은 이해와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돈과 권력이 가져다 주는 화려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장 소박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걸 지연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차가운 겨울날 내민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 그리고 많이 드세요라는 한마디가 결국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지연이의 순수한 마음과 그런 딸을 키워낸 어머니의 따뜻함이 우리 집에 진짜 온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사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의 웃음소리가 2배, 3배로 커졌습니다. 이 겨울 저희 삶은 비로소 진정한 따뜻함을 찾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서로를 보살피며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야기의 교훈. 강유리 회장과 지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겉모습이나 가진 것에 얽매여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가치는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랫동안 성공만을 좇으며 외로웠던 강유리 회장이 지연 씨의 순수한 친절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가족의 의미를 찾았듯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푸는 진정한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지연 씨가 가난한 할머니에게 건넨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과 진심 어린 배려는 결국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값진 메시지를 남기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작별 인사.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강유리 회장과 지연 씨의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또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